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동물이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어이가 없네. Don't worry, I'm best driver.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한 영화의 기준을 관객수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2003년 영화 실미도를 시작으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쏘고 가라. 21년 후인 2024년 범죄도시 4에 이르기까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역대 1000만 관객 돌파 한국 영화를 관객수를 기준으로 리스트업 해보려 합니다.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그럼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24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에 빛나는 한국의 자랑 미친 디테일 봉준호 감독의 2019년작 기생충 1030만 9,809명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황금 종려상 수상이라는 쾌거로 인한 기대치 덕에 개봉일 하루 만에 56만 8,114명을 기록하면서 2019년 개봉한 국내 영화 중 최고 오프닝을 기록하고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53일 차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19번째 1000만 돌파 한국 영화로 기록됐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은 괴물에 이어 두 번째 1000만을 돌파해 쌍천만 감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고요. 송강호는 괴물, 변호인, 택시 운전사에 이어 네 번째 1000만 돌파 배우가 됐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정은 누나도 송강호 형님과 함께 변호인, 택시 운전사에 함께 출연하며 세 번째 1000만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됐네요. 같이 내려가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23위는 이상용 감독의 2023년작 범죄도시 3 1068만 2,813명입니다. 잘 나왔어요? 범죄도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빌런의 존재감일 텐데요.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너 납치된 거야. 전편의 빌런 장첸과 강해상의 포스에 비해 주성철은 그 서사나 존재감이 좀 아쉽다는 평도 있었고 1편의 다크한 느와르적 분위기는 다 사라져서 아쉽다는 평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시원한 마동석표 액션에 민첩한 복싱 스타일이 더 강조되면서 타격감이 더 강력해지고 빵빵 터지는 코미디는 완전 취향 저격. 시벌 클럽 무슨 뜻이야? 사이버예요. 결국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신과 함께 시리즈에 이어 2편 이상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시리즈로 쌍천만 관객 돌파 시리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빠 하지마. 선수가 일반인 때리면 안 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깨워드릴게요. 장이수의 빈자리를 채웠던 초롱이의 미친 존재감도 1000만 돌파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네요.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684 특수부대 정식 대원이 되었다. 22위 대한민국 최초의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강우석 감독의 2003년 실미도 1108만 1000명입니다. 우리 부대의 목표는 평양에 침투하여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실화 사건인 실미도 사건을 모티브로 한 백동호의 소설 실미도를 실사화한 작품인데요.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해낼 수 있단 말이다 이 새끼들아. 당시 사건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현해 큰 주목을 받았죠. 날 쏘고 가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짜니 형님의 리즈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나를 여자랑 했어. 했다고.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21위 양우석 감독의 2013년작 변호인 1137만 4,892명입니다. 1980년대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했던 한 인권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법무법인 부산 소속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가 변호했던 불임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됐었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배우 송강호는 2013년 7월 설국열차, 9월 관상에 이어 12월 변호인까지 연달아 흥행시키며 단 6개월 만에 3천만 관객을 동원한 전인 미답의 흥행 기록을 세운 배우가 됩니다.
20위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재난영화 윤재균 감독의 2009년작 해운대 1145만 3,338명입니다. 주사부일체, 색즉 시공을 연출했던 윤재균 감독 영화답게 코미디에 심파를 넣어야 흥행한다는 법칙을 따라 초반엔 겁나 웃기다가 마지막에 눈물샘을 자극해버리는 심파를 메가쓰나미라는 주제에 녹여낸 한국형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영화에 빠질 수 없는 CG 기술은 지금 보면 좀 어색하겠지만 당시의 CG 기술력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퀄리티라고 볼 수 있죠. 5년간의 제작기간 160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어마무시한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으로 감독은 내가 지금 너무 큰 도박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000만 관객 돌파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말았네요. 이건 여담인데 다른 천만 영화는 N차 관람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는 그럴 리가 없으니 진정한 천만 영화라는 평을 듣기도 감독은 이후 국제시장까지 흥행시키며 쌍천만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19위는 허명행 감독의 2024년작 범죄도시 4 1150만 1621명 되시겠습니다. 한국 영화 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트리플 1000만 관객 돌파, 총 4편에 걸쳐 무려 4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유일한 시리즈, 부산행, 신과 함께 인과연, 범죄도시 2, 범죄도시 3에 이은 마동석의 5번째 천만 영화 범죄도시 4.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미 기존 시리즈가 쌍천만을 돌파했으니 개봉 전부터 이미 기대치가 높았죠. 거기에 범죄도시가 낳은 최고의 캐릭터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장이수의 복귀 소식이 더해지고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기존 시리즈의 무술 감독이었던 허명행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니 액션만큼은 끝장나겠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져 개봉일 하루 만에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2024년 아니 2020년대를 통틀어도 최고의 개봉일 관객 수를 자랑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일차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024년 개봉작 중 가장 빠른 100만 관객 돌파를 기록했죠. 물론 당시에 경쟁작의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이라 대진운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마동석. 시동 꺼. 18위는 연상호 감독의 2016년작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 부산행 1156만 7,341명입니다. 돼지의 왕, 사이비 등 주로 애니메이션을 연출했던 연상호 감독의 첫 실사 영화 연출작이자 최고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서울역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이후 반도에 이르기까지 연상호 유니버스를 구축하게 됐죠. 국내 정식 개봉 전에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받아 상영 후 10분 동안 박수갈채를 받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식 개봉 5일 전부터 유료 시사라는 명목으로 상영을 시작해 개봉 전에 이미 56만 관객을 동원했으니 손익분기점은 가뿐히 넘길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봉 후 단 하루 만에 유료 시사와 합쳐 손익분기점의 절반을 넘기고 5일 만에 500만을 돌파하면서 명량이 세웠던 역대 최단 500만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죠. 첫 작품으로 이런 엄청난 성적을 거뒀으니 다음 영화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는데 다음 작품이 염력 이런 뭐 하시는 거예요? 17위는 한국 전쟁 영화 전설의 레전드 강재규 감독의 2004년작 태극기 휘날리며 1174만 6,135명입니다. 한국 영화는 쉬리 전후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1999년작 쉬리로 한 획을 그은 강재규 감독이 5년 만에 내놓은 차기작 태극기 휘날리면은 실미도에 이어 한국 영화 역사상 두 번째 천만 관객 돌파에 성공하며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여는 전설적인 작품이 됐습니다. 그 당시 19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제작비로 보조 출연자 2,500명 모집, 실제 크기의 탱크와 장갑차 제작, 평양 시가지 등 20여 개의 대규모 세트를 제작하고 합천, 대관령, 김제, 부산, 부천, 경주, 양구, 곡성, 전주, 태백 등 전국 18곳 이상의 광활한 로케이션이 돋보이는 진짜 블록버스터입니다. 암살, 밀정 등 한국의 근대사를 다루는 영화라면 빼놓을 수 없는 촬영지 합천 영상 테마파크가 바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지어진 세트였죠. 내가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날 풀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그나저나 그리운 원빈의 연기가 너무 보고 싶네요.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16위 한국 오컬트의 희망 장재현 감독의 2024년작 파묘 1191만 3,264명으로 오컬트 공포 장르 최초의 1000만 관객 돌파 작품입니다. 최민식은 명량에 이어 두 번째 1000만 배우가 됐고 유해진은 베테랑 택시 운전사에 이어 세 번째 1000만 관객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됐습니다. 검은 사제들 사바하 때부터 오컬트 장인 장재현 감독의 팬이었지만 아무래도 장르가 장르다 보니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민식, 유해진의 연기는 뭐 말이 필요 없고 김고은의 진짜 신 들린 것 같은 미친 연기. 뭐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이,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이씨, 숨긴다고 숨겼는데 딱 걸렸네. K-pop 무비와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의 절묘한 조합으로 개봉 16일차에 700만을 돌파하며 곡성의 680만 기록을 제치고 8년 만에 공포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영화 중간에 갑자기 장르가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크리처물로 변하면서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그 점이 대중적으로 흥행에 더 성공한 요인이 된 게 아닐까 싶네요. Are you 리포터? 장훈 감독의 2017년작 택시 운전사 1218만 9,800명으로 15위에 랭크됩니다. 영화는 영화다, 의형제 등의 연출을 맡았던 장훈 감독이 고지전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광주. 화려한 휴가, 26년 등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중 하나로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와 함께한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송강호와 유해진은 세 번째 1000만 관객 영화 출연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토마스 크레치만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1000만을 넘겼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1000만 영화 2편에 출연한 최초의 외국인 배우가 됐습니다.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14위 김용화 감독의 2018년작 신과 함께 인과연 1227만 8천 10명입니다. 너 나 몰라? 응? 야, 내가 너네들 1000년 전에 쳐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신과 함께 죄와 벌의 속편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쌍천만 관객의 시대를 연 작품입니다. 전작의 흥행으로 개봉 전 사전 예매 관객 수 70만 명을 넘기며 한국 영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개봉 12일차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전편의 1400만 기록은 깨지 못했지만 한국 영화 최초의 쌍천만 영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이게 무슨 경우야? 하지만 아쉬움이 좀 남는 영화이긴 한데요. 여기도 뭐가 나와? 네 덕분에 이 자식아. 망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나타나. 주라기공원 영화 봤어? 내가 영화 볼 시간 있어. 빨리 가자. 멸종된 공룡들, 그 중에서도 랩터. 걔들은 집단 사냥을 하지. 개연성 없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엄청난 CG로 영화를 회사 포트폴리오로 만들질 않나. 전편과 같은 세계관임에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운 개연성 등 그만해야겠다. 자, 다음 내 줄타는 재주가 쓸만하거든. 오늘 밤 니년 재주나 한번 빼주거라. 13위 이준익 감독의 2005년작 왕의 남자 1230만 2831명입니다. 대중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웰메이드 사극.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그러는 니년은 뭐가 되고프냐? 두말할 것 없이 광대. 스토리는 비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난 영화이지만 흥행만큼은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영화로 평가받을 만큼 대성공했습니다. 스크린 독점이니 억지 심판이 하는 흥행 공식 없이 순수 작품성과 입소문만으로 세 번째 1000만 관객 돌파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2005년 당시 스크린 수가
313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0만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건 영화 N차 관람이라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 제작비가 45억 원으로 약 200만 명 정도만 보면 본전을 뽑는데 훌쩍 뛰어넘어 1000만이 넘었으니 당시로는 엄청난 수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12위 2012년에 개봉한 웰메이드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 1232만 4062명을 기록했습니다. 마파도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추창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제작비 50억 원으로 개봉 13일 만에 손익분기점 350만 명을 돌파하고 개봉 3개월 만에 왕의 남자가 세운 1230만 기록을 돌파한 웰메이드 사극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당시 승정원 일기에서 지워진 15일간의 빈 시간 사이에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사람 아주 제대로 들으셨네. 광해군으로 위장한 대역이 조선을 다스렸다고 가정한 팩션인데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게 실화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소이다. 무슨 수사야?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11위 이상용 감독의 2022년작 범죄도시 2 1269만 3,415명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끝나갈 무렵인 2022년 중순 개봉 첫날 관객 수 46만 명을 동원해 전작의 오프닝 기록을 2배 이상 넘겨버리고 4일차에 200만을 돌파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해버렸습니다. 그래 옛날에 장이수가 아야. 전작이 크게 흥행했으니 후속편이 전편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기 좋게 뒤엎으며 개봉 2주 만에 전작의 최종 관객 수 688만 명을 넘어서고 3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해 팬데믹 발발 이후 첫 1000만 영화 타이틀을 얻은 시리즈가 됐죠. 그나저나 범죄도시는 이제 무조건 1000만이라는 각인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시리즈가 8편까지 나오고 이게 다 1000만이 넘는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개X이네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김구,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10위는 최동훈 감독의 2015년작 암살 1270만 7237명입니다. 그 간도 참변을 일으켰던 19사단 지휘관이 가와구치 마모루라고 하는 놈이다. 그 새끼 살려보내지 말자고.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로 본인만의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갖춘 한국 K-POP 무비의 선두주자 최동훈 감독. 그가 만들면 독립운동을 다룬 시대극도 웰메이드 K-POP 무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대장은 누구래? 안호균이다.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안동진은 왜 사형수가 됐어? 상관을 썼습니다. 그럼 뭐 대장 하셔야지. 스토리에 대한 개연성은 아쉽다는 평론가들의 지적은 많았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했다는 점은 찬사를 들었죠. 최동훈 감독은 2012년 도둑들에 이어 연속으로 1000만 영화를 만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쩐다오메. 와, 너무 멋있는데? 뭐지? 모든 영화에 오달수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은?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컸어. 이 상태 왜 이래 이거? 9위는 이환경 감독의 2013년작 7번 방의 선물 1281만 2186명을 기록했습니다. 각설탕, 챔프 등 감동 스토리 전문 연출가 이환경 감독의 작품인데요. 여기는 학교야 학교. 학교 아니야 감옥. 다 나쁜 사람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이 교도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유쾌한 코미디인데 리얼리티보다는 동화 같고 이상적인 분위기를 추구해서 관객의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긴 한데 사실 관객을 웃기고 울리기 위해 거의 모든 클리셰를 동원한 한국형 신파의 교과서적인 영화이긴 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비평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좋은 영화인 것 같네요. 와, 예쁘다. 자, 선수 입장한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8위는 2012년작 도둑들 1298만 4,701명을 기록했습니다. 너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도둑인데. 그게 죄인가?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한국 K-pop 무비의 아버지 최동훈 감독의 첫 천만 돌파 영화입니다. 캐스팅 배우들의 라인업만 봐도 이 영화가 잘 안 되기가 쉽지 않은 조합인데 여기에 최동훈 감독의 말맛 돋는 대사들이 배우들 입에서 쫀득하게 나오고 그렇게 좋니? 자, 레디 액션! 화려한 홍콩에서 펼쳐지는 액션 활극은 1200만 관객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션스 11을 대놓고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도둑들이 팀을 이룬다고 다 표절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암튼 영화 도둑들은 말 그대로 도둑들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아이고 도둑놈들하고 일하려니까 불안불안하네.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괴물이 1319,740명을 기록해 7위에 랭크됐습니다.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흥행성을 인정받은 봉준호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이자 첫 번째 천만 관객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장르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클리셰를 자유롭게 변주하며 호러, 코미디, 풍자, 멜로 드라마를 오가는 연출 능력의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니 덕에 우리가 다 모였다. 니 덕에 우리가. 당시 그의 나이 만 36세로 최연소 천만 달성 감독이 됐습니다. 한강을 직접 다니며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하니 거의 집착에 가까운 디테일에 대한 노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와, 역시 봉태일. 당시 사상 최대의 특수효과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 괴수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도 그 가능성을 이을 작품이 없다는 게 함정이죠. 아, 갑자기 7강구가 생각이 나.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봉준호가 최연소 천만 달성 감독이라면 6위는 최고령 천만 달성 감독입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당시 만 62세의 나이로 천만 감독 대열에 합류한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 1312만 7,990명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단독 영화로 변호인, 택시 운전사에 이어 세 번째 신군부의 만행을 다룬 천만 관객 영화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황정민은 국제시장, 베테랑에 이어 세 번째 천만 관객 돌파 영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미 역사가 스포이긴 하지만 결과를 다 알고 있음에도 심장이 쫀득하게 긴장감이 넘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트, 태양은 없다, 아수라까지 김성수와 정우성의 조합은 그냥 믿고 보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위는 우리의 영원한 액션 키드 류승환 감독의 9번째 장편 영화 2015년작 베테랑 1341만 4,484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한 내용 구성으로 픽션으로나마 답답한 사회 현상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이다 같은 영화였죠. 어이가 없네.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그은 빌런 조태호 역 유아인의 진짜 미친 것 같은 연기와 아, 니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한번 꽂히면 무조건 끝까지 가는 행동파 형사 서도철 역 황정민의 속 시원한 액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힘들지? 타고 가. 아, 달수형 여기 또 나왔네. 오달수, 오대환, 장윤주, 김시우의 맛깔나는 연기는 1300만 관객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충분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미스봉 나이스. 영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4위는 윤재균 감독의 가슴 아픈 시대극 국제시장 1426만 5,682명을 기록하며 해운대에 이어 두 번째 천만 관객을 동원해 쌍천만 감독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후 현재까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자체가 우리에겐 큰 아픔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많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 작품입니다.
정치적이니 심판이 논란도 있었고 호불호도 많이 갈린 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저에겐 억지 심파가 아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 마지막에 오열을 하면서 본 기억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김자홍 3위는 김용화 감독의 2017년작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 4,658명을 기록했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를 영화화한 작품 중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방대한 내용을 영화에 담아야 하니 각색을 피할 순 없지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자홍을 소방관으로 설정했다는 점과 원작의 진기한 변호사를 삭제했다는 점 등 너무 크게 변한 설정으로 아쉬움을 숨길 수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1편을 촬영하면서 이미 2편까지 함께 제작했는데 오달수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재촬영을 하면서 제작 비용이 10억 정도 추가돼 총 제작비가 350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1편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1157억 원 정도라는데 10억쯤이야 뭐. 거기다 2편인 인과 연까지 쌍천만을 이루었으니 평가가 어떻든 간에 성공한 작품인 건 분명하죠.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그거 왜 맛있어? 2위는 한국 코미디의 반란 이병헌 감독의 2019년작 극한직업 무려 1626만 6,480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힘내세요 병헌씨, 스물, 바람까지 그 특유의 대사빨과 유쾌함이 2019년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코미디 장르로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도 대단한데 역대 흥행 순위 2위라니. 개봉 1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었고 총 제작비 95억 원의 13배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분명히 치느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어요. 대망의 1위는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엄청난 기록. 김한민 감독의 2014년작 명량이 1761만 6,299명을 기록했습니다. 명량해전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보여주는 블록버스터 사극이죠. 한국인이라면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 성웅 이순신의 전쟁.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일본을 개박살낸 역사적 사실을 다뤘으니 성공할 수밖에 없긴 했죠. 거기에 스크린 독점이니 뭐니 그러다 나 죽었어. 된다고 말하게. 암튼 영화의 스케일답게 흥행 또한 압도적입니다. 개봉 12일 만에 최단기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역대 한국 영화 중 최다인 1700만 관객을 동원한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와, 1700만 명. 앞으로 어떤 영화가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기록은 또 깨져야 제맛이긴 한데 나중에 우리 후손아그들이 우리가 이러고 개고생한 걸 알까? 자, 지금까지 한국의 1000만 관객 영화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명량의 기록을 깨버릴 작품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후 종 모양을 클릭해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시면 다음 영화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